달간 계획한 꿈의 여행. 짐도 다 쌌는데 공항에서 탑승 거부당한다면 어떨까요? 60세 이상이라면 이런 악몽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 경력 승무원 지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승객들이 자주 범하는 8가지 실수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여행 팁을 더 받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여권 만료일 확인할 때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여권을 꺼내서 확인해 보고 내년까지 유효하다고 안심하시죠. 귀국일까지만 유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게이트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하는 탑승 거부 사례 중 하나예요.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 기간을 요구합니다. 태국, 필리핀,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은 여권이 5개월 후에 만료된다면 입국을 거부해요. 항공사들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미리 탑승을 거부합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72세 할머니 한 분이 방콕행 비행기 게이트에서 돌려보내지셨어요. 여권이 아직 4개월이나 남아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태국은 최소 6개월을 요구하거든요. 손녀의 결혼식을 놓치셨고 환불되지 않은 보험료로 수백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여권을 갱신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여행을 계획하셨거든요. 여행사에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해드리지 않았고요. 8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아시아 여행을 가시는 시니어 분들 중에 이런 문제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두 6개월 규정이 있거든요. 더 복잡한 건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일본은 3개월이면 되지만 브라질은 6개월을 요구해요. 미국도 입국 시점에서 유효 만료일을 확인하라는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권 갱신에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약물 관련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예요.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포장하려고 일주일치 약통에 나눠 담아서 가져오시죠. 심장약 일주일 분량을 기내용 가방에 넣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안 검색대에서 멈춰서서 갑자기 낯선 사람들에게 본인의 병력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처방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받은 원래 약병에 담겨 있어야 해요. 환자 이름과 처방 의사가 명시된 상태로 말이죠. 100ml가 넘는 액체 약물은 의사의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건 본국에서는 합법인 약물이 다른 나라에서는 완전히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작년에 일본으로 가던 68세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불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약을 1일 복용량별로 나눠서 약통에 담아 오셨어요. 도쿄 공항에서 약이 압수됐고 일본은 불안증 치료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벨이 없는 알약들 때문에 일본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그분을 마약 밀수업자처럼 취급했어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었거든요. 3일 동안 억류된 후 본국으로 송환됐고 계획했던 전체 휴가를 망쳤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약물 규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흔히 처방되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가 싱가포르에서는 완전 금지 약물일 수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감기약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성분도 규제하고 있고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약물 관련 문제를 정말 자주 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많아서 더 복잡하죠.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수면제까지 가져가시는데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전체 여행이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모든 약물을 원래 약병에 담아서 가져가서 외국에서 같은 약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복용 중인 약의 성분명을 영어로 적어둔 메모를 가지고 다니시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실수입니다. 보행 보조기구에 대한 소통 문제예요. 가끔 워커를 사용하시지만 항공편을 예약할 때 부끄러워서 언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만 보조기구를 사용하니까 도움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막상 공항에 도착해보면 도움이 필요한데 항공사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항공사들은 보행 보조기구에 대해 무료로 지원해야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려면 미리 통보받아야 해요.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는 배터리 제한이 있어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지만 쉽게 피곤해지시는 분들도 게이트에서 게이트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85세 할아버지 한 분이 전동 휠체어를 가져오셨는데 예약할 때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배터리 종류가 항공 운송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고 항공사에서는 수동 휠체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터미널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셨는데 느린 이동 때문에 연결편을 놓치고 탈진해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예약할 때 한 통의 전화만 하셨어도 이 모든 일을 예방할 수 있었어요. 항공사 직원들은 미리 알면 적절한 배터리로 교체하거나 대체 수단을 준비해 드릴 수 있거든요. 공항이 얼마나 큰지 직접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게이트까지가 때로는 1km가 넘어요. 건강한 젊은 사람도 큰 가방을 끌고 그 거리를 걷기 힘들어 하는데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죠. 게다가 요즘 공항들은 보안 검색, 출입국 심사, 면세점 구역까지 복잡하게 설계돼 있어요. 길을 잃기 쉽고 계단이나 긴 복도가 많아서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가져가실 때는 리튬 배터리 규정을 특히 주의하세요. 항공사마다 승인되는 배터리 종류가 다르고 일부는 특별 승인이 필요해요. 예약 단계에서 배터리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권장 시간보다 30분 일찍 공항에 도착하세요. 이렇게 하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수입니다. 여행자 보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시니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사나 나라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더 관대할 거라고 가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 건강보험으로 국제적인 응급 상황도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행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어서 추가 보험료는 아깝다고 여기시고요. 사실 항공사들은 적절한 서류 없이는 나이와 관련된 건강 응급 상황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드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국내 건강보험은 국제 의료 응급 상황이나 의료진 동반 귀국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합여행자 보험은 막판 의료 승인 문제로 인한 탑승 거부도 예방할 수 있어요. 작년에 74세 여성분이 유럽 크루즈 여행 이틀 전에 가벼운 심장 이상을 겪으셨어요. 담당 의사는 여행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항공사에서는 추가적인 의료 서류를 요구했죠. 여행자 보험이 없어서 시간 내에 항공여행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어요. 결국 크루즈와 항공료로 800만 원을 잃으셨는데 여행자 보험의 여행 중단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의료진 동반 항공편이 필요했다면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보험 없이 여행하시다가 큰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시니어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해외에서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갑작스럽게 아프시면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미국에서 하룻밤 입원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크루즈나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배 위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헬리콥터로 육지병원까지 이송해야 하는데 이 비용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들어요. 여행자 보험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존 질환 관련 조항이에요. 많은 보험이 기존 질환으로 인한 문제는 보장하지 않는데 여행 예약 후 14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면 기존 질환도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의 응급 상황으로 수천만 원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투자예요.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체크인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예요.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평소 시간에 도착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온라인 체크인이 보안 검색대에서 느린 이동 시간까지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걸 모르시죠? 공항에서 이동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시니어 분들에게 참을성 있게 기다려줄 거라고 가정하시고요. 온라인 체크인은 좌석만 확보해주는 거예요.
보안 검색, 수화물 처리, 게이트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별개거든요. 시니어 승객들은 의료기기나 보행 보조기구 때문에 추가 보안 검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항공사들은 승객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탑승 마감 시간을 정확히 지켜요. 작년에 하와이 결혼기념일 여행을 떠나는 부부를 만났어요. 온라인 체크인을 미리 해두고 국내선 기준으로 90분 일찍 공항에 도착하셨죠. 평소처럼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안 검색에서 45분이나 걸렸어요. 남편분은 심박 조율기, 부인은 무릎 인공관절 때문에 추가 검색이 필요했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친절했지만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는 탑승 마감 2분 후였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가는 걸 바라보며 서 계시던 그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음 항공편은 3일 후였고 계획했던 기념일 만찬은 물론 완전히 망가졌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공항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공항들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보안 검색 때도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심박조율기, 인공관절, 보청기 같은 의료기기가 있으면 수동 검색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 특히 국제선 터미널은 국내선보다 훨씬 복잡해요. 출입국 심사, 세관 신고, 면세점 구역을 거쳐야 하고 게이트까지 가는 거리도 엄청나게 멀어요. 건강한 사람도 30분은 걸리는 거리인데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죠. 승무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넉넉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추가 비용이 들지만 편안한 여행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여유 있게 움직이시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요. 6번째 실수입니다. 좌석 선택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가격만 보고 가장 저렴한 좌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정 좌석들이 신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모르시죠? 항공기 좌석이 본인 필요에 따라서는 다 비슷할 거라고 가정하시고요. 비상구 좌석은 승객이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고 신체적 능력 요구사항이 있어요. 벌크헤드 좌석은 다리 공간이 넓지만 좌석 아래 개인 물품 보관 공간이 제한적이에요. 통로 좌석은 화장실 접근이 쉽고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이 더 빠르게 탑승하고 내릴 수 있어요. 작년에 관절염이 있는 69세 여성분이 다리 공간 때문에 비상구 좌석을 선택하셨어요. 탑승할 때 승무원이 50파운드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비상 대핏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죠. 관절염 때문에 솔직하게 불가능하다고 답하셨거든요. 결국 뒤쪽 가운데 좌석으로 옮겨야 했어요. 남편분도 함께 이동하셔야 했고 가족 그룹과도 떨어지게 됐죠. 탑승 지연까지 발생했고 모든 승객들이 기다려야 했어요. 비상구 좌석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상문이 무겁고 실제 비상 상황에서는 다른 승객들을 도와 대피시켜야 해요. 항공사에서는 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승객을 비상구에 앉힐 수 없거든요. 반대로 통로 좌석은 시니어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화장실 가기가 편하고 다리를 뻗을 수도 있어요. 탑승하고 내릴 때도 훨씬 수월하죠. 다만 승무원들이 지나다니면서 가끔 부딪힐 수 있고 다른 승객들이 화장실을 갈 때 자주 일어나야 할 수도 있어요. 창가 좌석은 경치는 좋지만 화장실 가려면 다른 승객들을 깨워야 해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정말 불편할 수 있어요. 밤 시간대 비행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좌석 위치도 중요해요. 앞쪽 좌석은 탑승과 하차가 빠르지만 엔진 소음이 적어요. 뒤쪽은 화장실과 가깝지만 고려해보세요. 본인의 특별한 필요에 맞는다면 프리미엄 좌석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좋은 투자예요. 좌석 선택할 때는 가격보다 편의성과 접근성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 시간 동안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적절한 좌석을 선택하는 게 현명해요. 7번째 실수입니다. 기술 사용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 탑승권이 어려우시지만 기술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세요. 공항 직원들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참을성 있게 도와줄 거라고 가정하시죠. 기술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백업 계획은 없으시고요. 종이 탑승권은 아직도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버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공항 와이파이는 느리거나 연결이 불안정해서 필요한 순간에 모바일 탑승권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스마트폰 기능들을 익혀두시면 몇 시간의 스트레스와 혼란을 피할 수 있어요.
작년에 76세 할아버지가 환승 비행기를 위해 휴대폰의 모바일 탑승권만 의존하셨어요. 환승하는 동안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예약 확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셨거든요. 게이트 직원은 다른 승객들 때문에 바빴고 탑승 그룹 안내 방송을 놓치셨어요. 직원이 탑승권을 다시 출력해 드릴 때까지 머리 위 수화물함은 이미 가득 찼고 좌석도 다른 승객에게 배정됐어요. 다음 비행기로 연기되면서 손자 졸업식을 놓치셨죠. 단순히 종이 탑승권 떼것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기술 문제는 정말 자주 발생해요.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화면이 너무 어둡게 설정돼서 바코드를 읽을 수 없거나 앱이 갑자기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요. 공항은 수천 명이 동시에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도 정말 느려져요. 특히 환승공항에서는 더 복잡해요. 다른 나라 통신사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하고 로밍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인터넷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대가 다른 곳에서는 휴대폰 시계도 자동으로 바뀌면서 혼란을 줄 수 있고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기술 때문에 당황하시는 시니어분들을 정보 스크린샷 찍어두세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접근할 수 있어요. 화면 밝기 조절하는 방법과 저장된 이미지 보는 방법 같은 기본 기능들을 미리 연습해 두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탑승 마감 직전이 아니라 일찍 요청하세요. 공항 직원들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훨씬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예약 확인 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술은 보조수단이지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8번째이자 마지막 실수입니다. 소통 장벽과 도움 요청을 주저하는 문제예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공사 직원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자동으로 알아차리고 도움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나이 때문에 생기는 제약들로 인해 판단받을까 봐 걱정하시고요. 항공사 직원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훈련받았지만 바쁜 일정과 여러 책임 때문에 개별적인 필요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사항을 일찍 말씀해 주시면 탑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판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항공사들은 적절히 요청하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작년에 71세 여성분이 탑승하는 동안 어지러움을 느끼셨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참으셨어요. 불편함을 견디려고 애쓰시다가 탑승교에서 걸어가던 중에 쓰러지셨거든요. 비행기가 45분 지연됐고 구급대원이 출동했고 탈수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간단한 도움 요청과 물 한 잔이면 이 모든 의료 응급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조금만 일찍 말씀해 주셨다면 승무원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었죠. 승무원으로 8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봤어요. 혈당이 떨어지시거나 혈압약을 깜빡하셨는데 말씀 안 하시다가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요. 미리 알려주시면 간단한 간식이나 물을 드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시니어 우선 탑승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세요. 대부분 유효기간 요구사항 확인하세요. 대부분 나라가 6개월 이상을 요구해요. 2번째, 약물을 원래 약병에 보관하고 의사증명서를 준비하세요. 3번째, 예약할 때 보행 보조기구를 신고하고 일찍 도착하세요. 4번째, 종합 여행자 보험을 구입하고 의료 승인서를 받으세요. 5번째, 공항에 여유 있게 일찍 도착하고 신속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6번째, 본인 신체 능력에 맞는 적절한 좌석을 선택하세요. 7번째, 백업용 종이 탑승권을 출력하고 기본 여행 기술을 익히세요. 8번째,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소통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실수들은 적절한 계획과 준비로 완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여행은 모든 나이에서 즐겁고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승무원 친구로서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탑승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